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 없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동안 이 지사가 내걸었던 광주 전남 공약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원팀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종 누적 득표율은 50.29%. 당초 60%에 육박하지 않겠냐는 예상과 달리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고전하면서 간신히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결선 없이 본선 직행에 성공한 이 지사는 국민과 당원에게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이 지사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유일하게 1위를 차지 못한 광주 전남 민심을 어떻게 껴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호남을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공공보건 의료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확대 등 6대 지역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국가 균형 발전, 광주 발전, 전북 발전, 호남 발전, 호남의 제도약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각 캠프로 흩어졌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원팀 복원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원팀 복원 속도가 중요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당 지도부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였지만 이제 대표 선수가 뽑히고 대표팀을 구성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잡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하며 역전을 꿈꿨던 이낙연 전 대표가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거취가 호남 민심의 향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2차 예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이 오늘 광주에서 본경선 첫 TV 토론을 펼칩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측은 오늘 토론회가 본경선 돌입 이후 처음 선보이는 4파전 토론인 만큼 초반 기선을 잡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오후 5시 20분부터 90분 동안 광주와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4명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직업 속에서 의무진단 검사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됐고 북구 소재 음식점과 관련해 확진자 2명이 더 늘어나는 등 모두 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에서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이 그리고 무안에서 일가족 3명이 확진되는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동력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유니콘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수 창업 기술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투자 매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 벤처 지원 시설에서 벤처기업 대표의 투자 제안 오디션이 한창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 생산과 가공상품 개발 가능성을 수도권 벤처 캐피탈 관계자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제품을 지역 유망 벤처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만 받으면 지역 성장을 이끌 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스타트업들이 한국 무대, 더 나아가 세계 무대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포럼도 진행되고 이번 매칭 대회를 통해 지역 내 60개의 스타트업과 유망 벤처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 상담을 받았습니다. 창업이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벤처 캐피탈 등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경상북도는 혁신 벤처 펀드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업 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서울에서 있는 과감한 투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의 숨은 강자 벤처 스타트업이 과감한 투자 지원을 받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 4.3 사건인데요. 제주 4.3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2편이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4.3 관련 창작물이 국가기록물로 보존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방송총국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을 뚫고 한 여성이 좁은 배에 몸을 싣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죽임을 당한 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일본 오사카로 간 18살의 어린 신부. 제주에 두고 온 딸을 그리워하며 만날 날만 고대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돌아오지 못한 채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제주를 찾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노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기자는 이들 부부를 통해 70년이 지났지만 제주 도민들에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4.3의 아픔과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4.3을 배경으로 한 이 두 영화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두 영화 모두 4.3 피해자들의 증언과 목소리를 영화한 작품으로 오사카에서 온 편지의 경우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50번 이상을 오가며 1년 6개월 동안 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양정환 감독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삼촌들 이야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어떤 그 보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1984년 국내 최초의 기록물 전문 보존시설로 건립돼 조선 왕조실록과 국가 중요 문서 등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국민적 관심을 주제로 특히 국가폭력에 대한 영상을 수집하게 되면서 양 감독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4.3과 관련해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기록물 정말 많은 자료들이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4.3 관련 창작물이 처음으로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되면서 4.3 전국화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지난 2017년 56만 5천 원에서 2019년에는 42만 8천 원, 올해는 21만 3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2017년 30만 3천 원에서 2019년 22만 6천 원, 올해는 18만 9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은 각각 4,180여 명과 1,100여 명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감염병 선별진료소와 생활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하남 3지구 주민복합시설을 착공합니다. 하남 3지구 주민복합시설은 광산구가 광주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조성한 공간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의료와 문화, 복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하남 3지구 주민복합시설은 오는 2023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지난 2019년 1월 문을 연 이후 첫 해 249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81마리, 올해는 지난달까지 500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구조 야생동물 가운데 조류가 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유류와 파충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센터 측은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위협한 요인으로는 서식지 파괴와 차량 충돌, 끈끈이 부착,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 충돌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산학협력단 직원을 허위 신고자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A씨를 해고 처분했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소속 A경위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5개 경찰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 고온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어제보다 뚝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갔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겉옷 꼭 챙겨 입으시고요. 모레 아침까지 낮은 기온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리겠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갑작스레 찬바람이 꽤 강해졌는데요. 서해상은 특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빨래와 세차 지수가 낮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내일까지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만큼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현재 기온 장성 14도, 광주 15도로 꽤 쌀쌀한 편이고요. 낮 기온도 2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이나 최고 기온 21도, 고흥도 21도 가리키겠고요. 어제보다 9도가량 내려가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강진과 장흥 19도, 완도 2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남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